안녕하세요. 개념원리에서 RPM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한솔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이 RPM 수학 상하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, 그리고 이 교재로 공부하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일단 이 개념원리 교재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. 여기도 5천만 부나 팔렸다라고 적혀 있죠.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 넘으니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쌤이 고등학생 때도 이 교재를 풀었었기 때문에 RPM이랑 개념원리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, 물론 아주 오래는 아닙니다. 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왔다. 자,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오래전부터 팔려왔던 교재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오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아닙니다. 일단 맨 앞 페이지에 보통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. 자, 여기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개념원리에서 이 교재를 만들 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표현이 돼 있으니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확인을 직접 하길 바랍니다. 자, 일단 한 500여 명 되는 검토위원이 있어요. 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 학원 선생님, 학교 선생님 다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교재를 어떤 방향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, 또는 만들었는데 혹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? 라는 거를 전문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그 의견을 듣고요. 학생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면서 디자인이 좀 어떻습니까? 또는 가벼운 것부터 난이도는 좀 어떻습니까? 라는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SNS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결과로 나온 교재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고요. 문제 같은 경우도 예전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출제되고 있는 그 수많은 기출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수능, 평가원,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. 요즘 트렌드에 아주 잘 맞는 그런 교재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RPM에 대한 소개였고요. 이 RPM의 내부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. 자, 일단 RPM의 그 안쪽 내용은 크게 네 부분 정도로 나눠져요. 물론 네 부분이라고 굳이 나눠놨지만 첫 번째 부분은 핵심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보면 이제 어떤 단원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단원의 주요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. 자,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, 자, 핵심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지만 모두라는 뜻은 아니죠. 중요한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 단원의 중요한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지 모든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은 아니다. 그러므로 이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이 핵심 내용만을 보면 중요한 것들은 내가 알겠지만 모두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꼭 기본 개념 공부를 먼저 선행하길 바랍니다. 개념원리에서는 그 개념원리 교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. 그 개념서로 먼저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연습을 예제, 유제를 통해 경험한 뒤에 이분이란다. 이 책과 만나야 이제 더 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야. 물론 이 문제집 한 권만 갖고도 대비할 수 없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한다면 상관이 그래도 있습니다. 모두를 설명한 것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한 권으로 끝내려기보다는 수학은 항상 두 권으로 기본 개념서 한 권과 이 문제집 한 권, 요 두 권 체제로 가고 실력이 되면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집을 공부하는 것이 좋지, 이것만 딱 문제만 많이 푼다고 그 단원이 자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. 요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. 자, 어쨌든 그 단원의 주요 내용들이 맨 앞 페이지에 서술이 돼 있다. 요런 내용을 말하고 싶고요. 자, 그 바로 뒤에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라고 해서 그 방금 전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약간 계산하기 쉽게 또는 쉬운 연산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. 교과서 문제라는 건 사실 쉬운 문제를 의미한다기보단 중요한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단원에 있는 전체적인 중요 문제들을 난이도 쉬운 버전으로 좀 바꿔서 실어놨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건너뛰고 그냥 풀기도 하지만 그 단원에서 내가 놓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 쌤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. 그래서
내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네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,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.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걸 추천할게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이 책에 많이 실려있는 유형 익히기 부분입니다. 뭐 문제집마다 제일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고, 문제들이 우리가 실제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. 아마 뭐 안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기 때문에 쌤은 추가적인 내용 하나만 언급하자면, 자, 유형마다 이렇게 밑에 1번 유형 4문제, 2번 유형 4문제,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돼 있죠. 우리는 저거를 잘 못 이용하는데, 자, 1번 내용을 보고 저런 내용이 밑에 문제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밑에 문제들을 풉니다.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저게 안 풀리는 거잖아요. 왜? 어떤 카테고리에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 문제들이 조금 더 쉬워지는 거지. 어떤 식을 활용해야 되는지도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.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저 위에 것들을 읽고 요 내용들이 나오겠구나, 저기서 저 모퉁이 돌면 범인이 있겠구나,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내용 말고 그냥 상관없이 문제들을 풀고 다 푼 뒤에 위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지금 풀었던 내 문제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구나. 그래서 달라 보였지만 생각해보니까는 요거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네 라는 거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. 이런 걸 구조적 동질성을 이해했다라고 합니다. 어려운 말로. 모든 문제가 같은 문제였다라는 걸 안다면 수학은 끝나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를 다 풀고 넘어간다기보단 요 유형의 문제가 같은 유형이었구나라는 거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여기 쌤이 띄워놓진 않았지만 유형 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UP, 유형 UP, 그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말해요. 그래가지고 이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따로 페이지 한쪽에서 두 쪽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별표 치고 넘어가지 말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알고 정복하길 바랄게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.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. 이 부분 안 푸는 친구들도 있어. 별표 치고 시험 기간에 풀려고요, 이런 애들도 있어. 안 풀잖아. 지금 할 때 해야 돼요. 자,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 학교 시험들에서 나왔었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. 자, 그리고 여기 뭐 중요 이렇게 써 있는 문제들 여기 있네요. 여기 이 전구랑 같이 중요, 이게 무슨 뜻일까? 아주 많은 학교에서 저 유형의 문제를 아주 많이 냈습니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는 요런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왔구나라는 거 꼭 이해해야 되고요. 수능 기출, 모의고사 기출도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난이도와 굉장히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. 그리고 한 20문제에서 28문제 정도로 보통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항수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. 물론 중요한 단어는 많이 실려 있고 조금 양이 적은 단어는 조금 실려 있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다르니까.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숙제하듯이 푸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정해두고 시험 보듯이 마음을 갖고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걸 추천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남아, 또는 문제가 왜 이렇게 쉽지? 그런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는 거고, 근데 쌤 여기 마지막 문제들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한다면 사실 시험 난이도보단 조금 더 아직 모자란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물론 이 시험 문제들은 아주 어려운 학교들을 위주로 구성한 건 아니에요. 그냥 평이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난이도를 위주로 구성한 거고, 그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난이도랑도 잘 맞는 그런 부분이다.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꼭 시험 보듯이 테스트해 보면서 너네들의 실력을 확인해봐라,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RPM의 내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. 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개념원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또 강의로서 만날 수 있습니다. 인터넷에 개념원리라고 쳐도 되고요. 뭐 알아서 홈페이지 주소를 그 책에도 적혀 있으니까는 찾아 들어와도 됩니다. 거기 들어오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 RPM 강의를 또 하고 있으니까요. 이 안에 있는 부분에 강의가 필요하다라는 친구들은 거기서 쌤과 만나면 되고, 아닌 친구들은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소개 영상이었고요. 저는 지금까지 개념원리 박한솔 선생님이었습니다.